힐링을 부탁해. 어느덧 가을의 종점이며 겨울로 출발하는 시기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판단은 어려우며 경험은 믿기 어렵다. 결국 짧다는 건 아쉽고 따라서 시간과 인연의 소중함도 말해주는 듯합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해가는 끝자락에서 소중한 만남, 좋은 기회와 인연으로 하루하루 만족된 마무리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저희 힐링을 부탁해 오늘도 청취자님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김대명이 부릅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안녕하세요, 청취자님들. 드디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걱정되는데 어떻게들 지내시나요? 오늘 또 저와 함께 해주실 홍용아 송순이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이제 거리에서 상점에서 활기가 넘치는 모습을 보니까 덩달아 기운이 나는데요. 네. 저도 이제 미뤄뒀던 모임이 드디어 재개돼서요. 네네. 이리저리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사실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거리에 늦은 시간까지 인파로 붐비고 활기가 넘쳐서 사람 사는 세상이 된 것 같아서 사실 한편 좋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요. 그렇긴 한데 정말 이 위드 코로나 속에서 정말 이제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어떠세요? 두 분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나요? 나름 애쓰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는 좀 더 확실하게 쓰고요. 그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음식도 좀 적당히 먹으면서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저도 코로나 시대에 만들어진 걷기 운동 습관을 앞으로도 잘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야말로 면역력 최강이며 음식에 빠지지 않는 마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늘에도 정말 많은 그 효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냄새가 좀 그렇죠. 강하죠. 예. 저희는 뭐 익숙해서 나쁘진 않지만 강한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거의 모든 요리에 마늘이 빠지지 않잖아요. 네, 특유의 마늘 냄새는 있지만 세계적으로 워낙 알려져 있는 마늘의 효능 때문에 식생활에서 빠짐없이 잘 먹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마늘 그 고유의 냄새가 나는 그 유황 화합물인 알리신과 스코르디닌이라는 성분이 항암 작용을 한대요. 그리고 또 심장병 예방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떤 효능이 있는지 우리 하나하나 좀 한번 살펴보기를 해요. 제가 예상하기에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 네, 마늘의 효능은 매우 다양하지만 특히 고혈압에 좋다고 하죠. 네. 마늘 성분 중에 칼륨이 콜레스테롤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마늘의 칼륨이 혈중 나트륨을 제거해서 혈압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한다고 해요. 어때요? 순이님 뭐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네. 당뇨에 좀 도움이 된다고 들은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이 알리신이 췌장 세포를 자극해서 그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당뇨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효능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10가지 정도는 생각을 맞춰보자고요. 네. 혹시 항암 효과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앞에서 언급했죠. 네. 그 바로 유기성 게르마늄과 셀레늄이 암의 억제는 물론 또 예방까지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강력한 살균 또 항균 작용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알리신의 살균 작용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약으로 나와 있는 페니실린 아시죠? 네. 아. 예. 근데 이 페니실린이나 테라마이신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고 해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약은 좀 삼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마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먹어야겠네요. 네네. 네, 마늘이 제가 알기로도 마늘에 함유된 게르마늄이
비타민 B1과 결합하면 비타민 B1을 무제한으로 흡수를 해서 체내에 저장하기 때문에 몸이 지치거나 피로할 때 네. 그때 먹으면 체력 증강과 강장 효과,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들었어요. 아유,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저도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 그 지질과 결합해서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알고 있어요. 네, 바로 이런 작용이 동맥 경화를 또 개선하고 신체의 노화를 또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벌써 우리 6가지 짚어봤어요. 벌써 6가지 나왔어요? 네네. 이 밖에도 그 아토피성 피부염, 또 알레르기 억제 작용, 유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대장의 정장 작용과 또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우리 그 흔히 알고 있잖아요. 중금속, 수은. 이 수은 때문에 많은 그 우리 몸에 무리가 오잖아요. 근데 중금속 배출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마지막 한 가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뭔지 아세요? 네, 네. 제가 오늘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요즘 현대인들 무척 예민하고 날카롭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알리신이 인체 신경에 작용해서 신경세포의 흥분을 진정시킨대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불면증 개선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정말 이제 우리 마늘 또 많이 좀 먹어야겠어요. 웬만하면 좀 참고 잠도 잘 자고 이러면 좀 좋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또 좋은 마늘 어떻게 드시고 계시나요? 잘 먹어야 또 보약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좋아도 보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로 고기 구워 먹을 때 네. 특히 돼지고기와 궁합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주로 고기랑 먹죠. 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채소가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아, 이거 좋은 팁이네요. 네. 파셀리, 샐러리, 네. 당근, 무 이런 네네. 거 하고 먹으면 예. 엽록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마늘의 강한 향도 조금은 감춰주고요. 네. 그다음에 비타민 A, C가 풍부해서 아주 좋은 약효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주로 고기 우리가 야채 등과 또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한번 살짝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 마늘주 생각나요. 생각나시죠? 네. 네, 이렇게 술로 드시면 이 벽에서 그 알코올이 흡수가 잘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알코올과 함께 알리신도 흡수가 잘 된대요. 그래서 효과가 훨씬 더 좋다고 하고요. 네. 그 대신 과하시면 안 되겠죠. 네, 과하지는 예. 적당히. 그리고 또 저는 항상 자라나는 아이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것들 거부하지 않고 먹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봤더니 역시 마늘도 설탕 건조법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얇게 마늘을 잘라서 그 다량의 설탕에 파묻어서 충분히 설탕이 이제 스며들게 한 후에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네. 마늘을 설탕을 묻혀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걱정되시죠? 예. 저도 살짝 걱정을 했는데요. 이런 방법을 해도 알리신이 거의 손상되지 않고 완전에 가까운 상태로 보존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냄새도 적어서 일석이조라고들 해요.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아이들이 간식으로 먹을 수 있게 챙겨줄 수 있고 다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중년 이상의 당뇨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조금만 좀 참으시고 설탕에 재여서 그렇군요. 그렇죠. 예.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아이들은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마늘 간식 정말 아이들에게 딱 맞는 예. 좋은 간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또 그 소화 흡수력이 뛰어난 난황 분법이 있었어요. 난황 분법이요? 예, 처음 들었죠. 네. 예, 저도 좀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계란을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방법인데요. 계란 노른자 하나에 마늘 서너 개 정도 이게 강판에 갈아서 네.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휘 저으면서 건조시키는 방법이에요. 아, 간단하죠? 네. 예. 이렇게 하면 마늘의 그 강력한 자극이 계란의 단백질과 화합 중화되어서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해요. 특히 이제 허약 체질 이런 분들이나 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적합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어때요? 좀 신기하죠?
네.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미있게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네. 해볼게요. 기회가 네, 되면 한번 한번 해봐야겠네요. 먹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흑마늘, 전 사실 정말 흑마늘 좋아하는데 해보셨나요? 아, 저는 10여 년 전에 네. 몸에 좋은 흑마늘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길래 가족들에게 먹이려고 전기밥솥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아, 예. 흑마늘을 깨끗하게 손질해서 보온 기능으로 그냥 2주 정도만 기다리면 되니까 생각보단 네. 어렵지 않았어요. 네, 그 전기밥솥 이제 마늘 전용으로 하셨겠네요. 네. 그 다음에는 좀 그렇게 됐죠. 저는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먹어본 적은 있죠. 네. 약간 달달하고 마늘 향이 그리 강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네, 네. 나름대로 좀 먹을만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집에서 그 안 쓰는 밥솥 있잖아요. 아예 네. 그냥 흑마늘 전용으로. 그거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긴 한데 그냥 잊어버리고 코드 꽂아놓고 보온으로 약 한 15일 정도 지나면 말랑말랑 까맣게 익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이것을 말리는 어떻게 이제 게. 말리는 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약 이제 크기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5일에서 7일 정도 대바구니 같은 그 통풍이 잘 되는 그런 바구니에다 담아서 이렇게 좀 사이사이 좀 벌려놓고 네. 잘 말리셔서 금방 드실 것은 냉장 보관하고 아. 또 오래 드실 것은 냉동 보관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2알에서 3알씩 이렇게 하면 아주 만점이랍니다. 네, 저도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네. 올해는 꼭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다시. 좋은 마늘 좀 더 관심 갖고 많이 먹도록 노력해야겠네요.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건강살롱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청취자님들 정말 건강이 재산입니다. 재산 잃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 2021년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홍용아 송순이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띄워드립니다. 이승환이 부릅니다. 슈퍼히어로. 이번 코너에서는 똑같은고 대표이신 문혜리님 모시고 탱고 음악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에 음악 기부를 얘기하면서 오스왈도 푸글리스 악단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악단의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네, 까로 스타일의 악단이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많이 궁금합니다. 네, 푸글리스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그의 아버지는 신발 공장 노동자였지만은 또 플루트 연주가였어요. 네. 네, 푸글리스는 처음에는 바이올린으로 시작을 했고요. 후에 피아노로 바꿨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서 또 음악을 배웠고요. 그는 음악 학교에 다니면서 15살 때 피아노, 네. 반도네온, 바이올린의 그 트리오를 결성해서 카페에서 연주를 시작했어요. 15살 때. 네. 아, 그리고 16살 때 아르헨티나의 첫 여성 반도네오니스트인 빠키타 바르나르도가 이끄는 악단에서 피아노를 연주했고요. 네네. 19살이 되면서 엘리케 볼렛 4중주단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음악을 배우고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 연주를 또 하고 참 음악가들은 타고난 재능과 어린 시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후에 페드로 마피아 악단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다가 엘비노 바르다로와 악단을 결성해서 연주하였는데요. 네.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의 악단이 전국 투어를 하다가 실패를 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오는데 표를 구하지 못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는 바이올린 활을 전당포에 맡기기도 했답니다. 그 중요한 거를. 네네.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친구들하고 섬으로 여행을 갔던 때가 있었는데요. 네. 날씨가 좋지가 않아서 배가 뜨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오래도록 지체하다 보니까 나중에 집에 들어올 때 그 표를 구할 돈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가져온 쌀들을 모아가지고 네. 돈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면서 쌀을 팔았던 네.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네, 푸글리에세는 저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렇긴 하죠. 하지만 정말 또 네. 재미있는 추억이네요. 혹시 남자분도 같이 계셨겠죠? 그렇죠. 남자분들도 있었죠. 남자친구들도 있었고 여자친구들도 있었고요. 네. 그 예술가로서 돈을 벌어가면서 연주 생활을 계속하는 것, 그게 정말 무척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흥행에 또 실패해서 고생을 또 하고, 푸글리에세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네, 푸글리에세는 카페와 무성영화관에서 연주를 했고요. 아니발 트로일로, 로베르토 피르포, 또 페드로 라우렌스, 그리고 미겔 깔로 등의 그 유명한 악단에서도 피아노를 연주했는데요. 네. 1939년 그가 34살 때 띠피카 푸글리에세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요. 네네. 성공적으로 연주를 했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탱고 악단이 되었죠. 그럼 우리 푸글리에세 악단의 연주곡을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네, 푸글리에세 악단의 연주 들어보겠습니다. 오스발도 푸글리에세 악단입니다. 노체르노 소이. 푸글리에세 악단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의 음악 이야기 계속 들려주시겠어요? 네, 그의 음악은 그 극적인 싱코페이션을 강조했고요. 특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는 부분이 특징이에요. 네. 느리고 빠른 템포가 바뀌는 것이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그의 음악에 춤을 추려면 정박일 때는 걷다가 네. 반도네온 소리가 멈추는 부분에서는 또 멈추곤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파우사 말씀드렸죠? 네, 정지라는 뜻을 가진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 파우사도 또 잘 활용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화려한 멜로디가 나오면 장식 동작인 아도르노를 합니다. 네. 탱고 춤을 추는 사람들은 푸글리에세 곡이 나오면 특별한 사람들하고 같이 춤을 네. 추고 싶어지는데요. 그만큼 극적인 연주 부분이 많아서 그 음악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파트너를 만나고 싶어지기 때문이겠죠. 아, 드라마틱한 연주법. 그 탱고 악단 중에서도 특별한 악단인 것 같아요. 예, 춤추기가 어렵기도 할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의 곡에서 드라마틱한 부분, 그리고 강하게 걷는 부분, 화려한 연주 부분. 그래서 그의 곡은 공연곡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예. 그의 곡 중에서 또 가수가 나오는 곡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네. 로베르토 차넬, 알베르토 모란, 호르에 마시엘 같은 그 유명한 가수들이 같이 연주를 했어요. 네, 이번에는 그의 곡 중에서 가수가 포함된 연주곡을 들어볼까요? 네. 네. 가수가 없는 인스트루멘탈 곡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그럼 우리 가수 호르헤 마시엘이 부르는 푸글리에세 악단의 연주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스발도 푸글리에세 악단입니다. 레멤브란사스. 푸글리에세 음악이 정말 드라마틱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네. 그의 음악만큼 또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푸글리에세는 1936년에 아르헨티나 공산당에 가입해서요. 아. 공산당 리더 모임에 참가하고 또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요. 네. 그는 자기 생각을 분명히 나타냈답니다. 그리고 그는 연주한 수입을 악단의 멤버들과 공평하게 배분하기도 했는데요. 아, 정직한 사람이네요. 그리고 그 네. 당시 아르헨티나를 지배했던 후안 페론 아시죠? 네네. 네. 후안 페론은 그의 음악을 금지하게 했고요. 또 그를 감옥에 보냈는데요. 아, 푸글리에세의 악단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연주 활동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가 없는 자리에는 붉은 카네이션을 놓아뒀다고 합니다. 아, 정말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 뚜렷한 사상, 그리고 그의 음악이 좋아서 그가 없는 빈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푸글리에세 악단의 의리. 아, 정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의 활동은 가슴을 정말 뭉클하게 하네요. 네, 제가 한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푸글리에세 악단이 라쿤파라시타 곡을 연주하고 있는데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연주를 중단하라고 했는데요. 그때 그 클럽의 주인은 악단이 연주하는 동안에 그리고 또 그 악단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댄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주를 방해하거나 또는 멈추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푸글리에세는 이러한 말을 듣고 네. 라쿤파라시타를 쉬지 않고 계속 연주했어요. 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이 지쳤겠죠? 네. 그래서 경찰은 포기하고 자리를 떴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연주를 중단하게 하려고 온 경찰과 맞서서
그 연주를 중단하지 못하게 지혜를 발휘한 그 클럽 주인, 그리고 또 거기에 계속 또 연주를 강행한 푸글리에스 악단의 열정. 마치 그 광경을 눈으로 보는 것 같네요. 네. 그의 음악 이야기를 오늘 길게 했는데요. 네. 그만큼 탱고 음악에서는 푸글레스의 악단은 굉장히 중요한 악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네, 그리고 저도 또 그의 음악을 매우 좋아하고요.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라쿰파라시타를 들어보시겠는데요. 네. 네. 탱고를 추는 밀론가에서는 라쿰파라시타를 가장 마지막에 틀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탱고 음악을 듣다가 또 탱고 음악에 맞서서 춤을 추다가 라쿰파라시타의 음악이 나오면은 네. 이게 마지막 곡이구나 하고 알아듣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곡이 나오면 마지막 곡이기 때문에 네. 또 탱고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연주에 가서도 이 곡이 나오면 마지막 곡이네, 참 아쉽네,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돼요. 네. 그리고 또 탱고 음악을 연주하는 많은 악단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악단들도 또 이 라쿰파라시타를 많이 연주를 했어요. 네. 각 악단마다 또 같은 라쿰파라시타를 연주해도 또 독특한 느낌이 있겠죠. 네. 네. 오늘은 우리가 푸글리에스의 곡을 두 곡을 들었으니까 네네. 라쿰파라시타는 다른 악단의 곡으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듣다가 고른 곡인데요. 아티스트는 로스 마에스트로스 데 아모르라고 되어 있어요. 탱고 느낌이 확 들면서 춤추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해도 좋으실 거예요. 네. 그래요. 오늘 오스발도 푸글리에스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라 콤파르시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os Maestros de Amor, 라 콤파르시타. 음악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규인 님이 보내오셨어요. 고등학생 시절 방송반에 가입하여 방송의 재미에 한껏 빠져 있었다. 방송반에 가입하니 여러 가지 특전이 있었다. 제일 좋았던 것은 조회 시간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떼약볕이 내리쬐는 날, 아주 무더운 날, 아주 추운 날, 방송실에서 음료수 마시며 쉬는 재미는 퍽 쏠쏠하였다. 그때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다른 학교 방송반과 교류하면서 LP를 빌려오거나 음원을 녹음하러 다니곤 했었다. 또한 여학생과의 교제가 쉽지 않은 시절이라서 여학교에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고 또 여학생들과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특권이 있었던 것이다. 가을이 되면 각 학교마다 축제가 열렸다. 방송제, 시낭송회, 전시회 등등. 각종 축제에 음악이 빠지지 않아서 동아리들로부터 요청이 많아 가을이 되면 방송반원들은 바쁜 시간을 보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M여고 방송제 초대장이 도착했다. 녹음을 핑계 삼아 몇 번 방문을 했던 곳이었다. 꽃다발을 준비하여 조금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방송제 사전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방송반장 누나가 우리를 보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사전 리허설과 방송장비 점검으로 바삐 움직이던 중에 준비실에서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단발머리 여학생이 눈에 띄었다. 애수에 잠겨 노래를 부르던 그 여학생. 자그마한 키에서 어찌 그리 큰 소리를 낼 수 있었는지. 어둠이 내리면서 본격적인 방송제가 시작되었다. 축제 중간에 축가를 부르기 위해 그 여학생이 무대에 올랐다. 기타 선율이 울리면서 노래가 시작되었다. 스키더 데이비스의 The End of the World였다. 뒤에서는 조명이 비추이고 기타 선율에 맞춰 부르는 아련한 노래는 모든 관객들을 휘어잡았다. 앵콜이 이어지고 2시간의 방송제는 끝이 났다.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방송반장 누나에게 가서 꽃다발을 건네는데 단발머리 여학생이 옆에 있었다.
꽃다발을 건네자 단발머리 여학생에게 주라는 거였다. 자기는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받았고 오늘 방송제에서 제일 잘한 사람이 또 그 여학생이고 또 둘이 동갑이니 잘해보라면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오늘 참 멋있었다 이야기하면서 헤어졌다. 집에 오는 내내 머릿속에 사진을 찍듯이 남아있는 모습. 단발머리에 코가 오똑하고 눈이 커다란 연락처라도 받아둘 걸 하는 아쉬움에 한 주를 보냈다. 그 당시 건전가요 부르기가 정부 시책이어서 교내에 도입하려 하니 취재를 해오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다. 토요일에 YMCA에서 싱어롱 Y라는 건전가요 부르기 노래 모임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YMCA라는 서클에 가입한 철이라는 친구가 토요일 오후에 YMCA 강당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여학생들도 많이 온다고 했다. 취재도 하고 여학생도 소개해 줄 테니 가자는 꼬임에 넘어가 참석을 했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라면과 김밥으로 점심을 때우고는 친구들과 함께 YMCA 강당으로 갔다. 2시간 정도 모임이 진행되었다. 친구 녀석이 오늘은 M여고와 애프터가 있으니 집에 가지 말고 기다리라 했다. 화신백화점의 롤라 스케이트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빠지면 인원이 안 맞으니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엄포를 놓았다. 롤라를 타지 못하는 나는 어찌할 줄 모르고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그때 M여고 학생들이 도착했다. 친구들은 이미 안면이 있는 듯 서로 능숙하게 인사를 했다. 친구는 새로운 멤버라며 나를 여학생들에게 소개했다.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이럴 수가. 꽃다발까지 건넸는데 기억을 하지 못하다니. 친구들은 여학생들과 어울려서 롤러스케이트를 탔다. 초보였던 나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한쪽에 서 있었다. 나를 발견한 그녀가 다가왔다. 꽃다발을 준 것도 기억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아는 척하지 못했노라 하면서 그녀는 롤러스케이트를 무척 잘 탔다. 나에게 롤러스케이트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넘어지지 않게 손도 잡아주고 자세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걸음마를 처음 걷는 아이 돌보듯 세심하게. 이름을 물어보았다. 최유진이라 했다. 이렇게 첫 만남은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 둘만의 데이트가 시작되었다. 싱어롱 Y가 끝나고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놀다가 슬그머니 둘만 빠져나 빵집에서 만남도 가졌고 종로 2가에서 창경궁을 거쳐 성북동 동대문을 지나 유진네 집이 있는 왕십리까지 걷기도 했다. 다른 학교 축제도 참석하면서 만남을 이어갔다. 우리 학교에 방송제 준비가 시작되었다. 방송 원고도 쓰고 음악도 편집하고 K대에 가서 훈련도 받았다. 2달 동안의 연습 기간 동안 그녀에게 연락하지 못했다. 친구들은 내가 방송제 준비하느라 싱어롱 Y에 못 나간다고 M여고 친구들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드디어 방송제 날이 되었다. 물론 M여고에도 초대장을 보냈다. 그녀를 만난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다. 방송제를 무사히 마쳤다.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M여고 방송반장 누나가 와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는 갔다. 같이 어울리던 M여고 학생들이 와서 수고했다고 했다. 근데 그녀가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나? 그동안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나? 방송제 뒤풀이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연락처라도 받아놓을 걸. 그 주에 싱어롱 Y 모임에 갔다. 역시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모임이 끝나고 그녀와 친한 여학생에게 그녀의 안부를 물어보았다. 한 달 전쯤 학교를 그만두었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연락처도 모르는데. 그 이후 학교로 편지 한 장이 도착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아팠고 중3 때에는 1년간 휴학을 해서 동년배 친구들보다 한 살이 많아 어울리기 힘들었다며, 또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아서 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것이었다. 낙엽이 툭툭 떨어지고 가을이 익어가는 계절. 학교 운동장의 저녁 햇살, 방송제, 노래를 부르던 그녀가 생각난다. 건강을 회복해서 석양빛이 비치는 그네에 앉아 단풍이 깃든 산을 바라보면서 기타 선율에 맞춰 The End of the World를 부르는 그녀를 상상해 본다. 신청곡입니다. 스키더 데이비스의 The End of the World. 오늘은 문화지기 이영민 님이 할인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디님. 네, 오늘은 할인 정보 주시겠다고 살짝 저에게 귀띔해 주셨는데 귀가 쫑긋합니다. 네, 쫑긋하시죠? 네. 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정부에서 11월 초부터 상생 소비 쿠폰 온라인 발급을 시작했거든요. 그랬군요. 예, 물론 발빠른 젊은 친구들은 미리 받아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네네. 전달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예. 저도 아직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 소개 부탁합니다. 네. 외식업소를 사회 이용 시 1만 원 환급을 해준다는데요. 네. 1일 최대 2회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한 번 사용하실 때 2만 원 이상 사용하셔야지만 아하. 예,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대형마트, 중소마트 온 오프라인에서 농수산물을 구매하실 때에도 네네. 20% 정도 네. 최대 1만 원 정도를 할인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영화관 네. 그 온 오프라인 구매 시 1인당 6,000원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그 쿠폰을 물론 영화 사이트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월요일 아침에 연화 보더라고요. 네. 근데 발빠른 친구들은 잽싸게 아. 가져갑니다. 그래서 2D 영화, 3D나 뭐 4D는 안 되고요. 네. 2D 영화에 한해서는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연 지원 티켓도 있어서 할인 네. 받을 수 있는데요. 네. 땡땡파크 예매 사이트 있죠. 네. 거기 들어가시면 네. 쿠폰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포츠 좋아하시는 남성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4대 프로스포츠 경기를 50% 할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50%씩이나요? 네네네. 아하. 농구, 배구, 야구, 축구인데요. 네. 이것도 그 경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할인되는 경기가. 아하. 그래서 이것도 땡땡파크에서 네. 쿠폰을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박물관과 전시도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 예매 시에는 1,000원에서 한 5,000원까지, 네. 현장 구매할 시에는 1,000원에서 한 3,000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문화 앤티켓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요. 근데 이런 게 참 아쉬운 게 네. 우리 또 시니어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게 조금 사실 약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또 현장에서 5% 그렇죠. 그냥 가셔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는 또 없나 이런 아쉬움이 좀 남네요. 네, 저도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젊은 친구들은 발빠르게 그렇죠. 예, 네. 그 정보도 빨리 획득하고 또 예매도 빨리빨리 하는데 네. 시니어분들은 솔직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좀 이런 혜택은 좀 고루고루 좀 나눌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떨까. 근데 온라인에서 너무 많은 이제 혜택이 주어지니까 네. 시니어들은 좀 아쉬워요. 예, 못 받아가는 좀 그런 좀 아쉬움이 저도 좀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인터넷을 이용한 할인도 소개해 주셨고 네네. 또 저희들이 아쉬움도 또 이렇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이영민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할인 혜택으로 풍성한 문화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고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가 늡니다.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늘게 되니
더 이상 걱정은 하지 않는 새로운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김동률의 출발 띄워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이명희였습니다.